당신, 도대체 누구야? 아줌마 주제에 어디서 설치냐? 그 순간 조폭의 팔이 부러지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러분, 시골 출신 여비서라 무시당했던 그녀가 사실은 미특전사 파병 영웅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날 회사 건물 안에서 폭발한 충격의 반전. 시니어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는 눈물과 감동, 권선징악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 보시면 왜 시골 아줌마가 전설이 되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동과 반전 가득한 사연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나실 수 있으며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5시 경상북도 봉화군 산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이정화는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38살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서울로 향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죠. 무릎이 아픈 70대 어머니와 대학생 딸을 두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정화야, 서울 가서 무시당해도 참아야 한다. 우리 수진이 학비 벌어야지. 어머니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딸 수진이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학비와 생활비가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시골에서 농사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엄마, 제가 할게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정화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죠. 서울역에 도착한 정화는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대성그룹 본사까지 가는 길이 복잡하기만 했거든요. 시골에서는 버스 한 번이면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서울은 정말 미로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대성그룹 본사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자 그 사람은 정화의 사투리를 듣고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지방에서 오셨구나. 강남역에서 내려서 걸어가시면 되는데 혹시 면접 보러 가시는 건가요? 네, 비서직으로 합격해서 오늘 첫 출근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대성그룹은 굉장히 까다로운 회사로 유명해요. 특히 회장님이 워낙 완벽주의자라서 그 사람의 말에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죠. 드디어 대성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한 정화는 목을 젖혀 하늘 높이 솟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이었고 유리창마다 햇빛이 반짝거렸어요. 시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와, 정말 크다. 정화가 감탄하며 건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기 봐. 완전 촌사람 같지 않아? 맞아.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고? 대성그룹도 이제 아무나 뽑나? 2명의 젊은 여성 직원들이 정화를 보며 키득거렸습니다. 정화는 자신의 차림새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그리고 편한 구두. 분명 단정하게 차려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더욱 압도적인 분위기가 정화를 맞이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천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기둥들, 그리고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비서실이 어디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물어보자 그 직원은 정화를 위아래로 훑어본 후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47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에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화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세련된 옷차림에 완벽한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정화만 유독 어색해 보였거든요. 저 사람 청소 아줌마인가?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작은 목소리로 주고받는 대화가 정화의 귀에 들렸습니다. 정화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었거든요. 47층에 도착하자 CEO 비서실이라는 금색 간판이 정화를 맞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넓은 사무실에 여러 명의 비서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죠. 이정화 씨 맞으시죠? 김 과장이라고 소개한 50대 남성이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환영의 기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네, 이정화입니다요. 아, 사투리를 쓰시는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박도연 회장님은 굉장히 까다로운 분입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으시죠. 특히 말투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해고시키는 분이에요. 정화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내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명문대 출신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능통한 엘리트들입니다. 이정화 씨도 그 정도는 되시겠죠? 김 과장의 질문에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에게도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들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가 앉게 된 자리는 사무실 구석 한쪽이었습니다. 다른 비서들의 책상은 모두 최신형 컴퓨터와 깔끔한 사무용품들로 정리되어 있었는데 정화의 자리만 낡고 작은 책상이었어요. 저기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28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완벽한 화장에 비싼 정장을 입은 모습이 마치 연예인 같았어요. 네, 이정화라고 합니다. 저는 최지은 비서예요. 연세대 경영학과 나왔고 토익 만점에 일본어 능통해요. 그런데 이정화 씨는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정화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자신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다른 길을 걸었거든요. 대학교는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외국어는 어떠세요? 여기서는 외국 바이어들과 미팅도 많고 해외 출장 서류도 자주 다뤄야 하는데 영어는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정화의 대답에 최지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정말 신기하네요. 대성그룹 비서실에 고졸이 들어오다니. 아, 물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차가운 기운이 실내로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비서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정화도 다급히 일어났지만 누가 들어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 과장.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도연 회장이었어요.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곧게 뻗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군인 같은 위엄을 풍겼습니다. 회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는 한치의 여유도 찾아볼 수 없었죠. 네, 회장님. 김 과장이 바짝 긴장한 채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신입 비서가 온다고 했는데 박도연의 시선이 사무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정화에게 멈췄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 사람이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의외라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꼿꼿이 서서 회장의 시선을 받았어요. 네, 회장님. 이정화 씨입니다. 이정화. 박도연은 정화를 위아래로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코웃음을 쳤어요. 김 과장, 인사팀에서 뭘 하고 있는 거요?
대성그룹 비서실이 동네 슈퍼마켓인 줄 아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자격 요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자격 요건? 겉보기에 자격 요건이 어디 있어 보이요? 박도연의 날카로운 말에 사무실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비서들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죽이고 있었고 정화만 홀로 서 있었어요. 이정화 씨였나? 당신 여기가 어디인 줄 아시오? 대성그룹 회장 비서실입니다. 정화의 대답에 사투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긴장해서 더욱 고향 말투가 도드라졌어요. 사투리까지 쓰는군. 참 가관이요. 박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을 향해 돌아섰어요. 김 과장, 내일까지 제대로 된 비서를 새로 구해오시오. 이 사람은 회장님. 정화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어요. 신입 비서가 회장에게 말을 걸다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뭐라고 했소? 박도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화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기회?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요. 능력으로 증명해야 하는 곳이라고요. 그럼 증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정화의 대답에 박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어요. 좋소. 그럼 이 서류들을 정리해 보시오. 오늘 오후 3시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서 내 사무실로 가져오시오. 하나라도 틀리면 즉시 짐 싸서 나가는 거요. 박도연이 던진 서류는 좋기 200장은 되어 보였습니다. 계약서, 회계자료, 해외거래 문서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어요. 보통 비서 한 명이 하루 종일 걸려서 정리할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서류들은 모두 영어와 일본어로 되어 있어. 번역도 함께 해오시오. 다른 비서들이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불가능한 업무였거든요. 특히 정화처럼 경험이 없는 신입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도연은 의외라는 듯 정화를 바라봤어요. 정말 할 수 있겠소? 해보겠습니다. 좋소. 그럼 기대하고 있겠소. 박도연이 사무실을 나가자 다른 비서들이 정화 주위로 몰려왔습니다. 정화 씨, 정말 미쳤어요? 저 업무는 우리도 하루 만에 못 끝내는 양이에요. 최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게다가 영어, 일본어 번역까지. 정말 불가능해요. 그래도 해봐야죠. 정화는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계약 조건들과 금융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정화는 놀랍게도 차분하게 서류를 읽어나갔습니다. 사실 정화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과거 해외에서 보낸 시간 동안 영어는 물론 일본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그 이유를 지금 말할 수는 없었지만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정화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서들이 모두 식당으로 향하는 동안 정화는 묵묵히 서류 정리에 집중했어요. 저 사람 정말 끝까지 해볼 생각인가? 어차피 안 될 텐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데. 멀리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도 정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집중해서 서류를 정리했어요. 계약서는 날짜 순으로, 회계 자료는 부서별로, 해외 거래 문서는 국가별로 분류했습니다. 오후 1시, 정화는 이미 절반 이상의 서류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번역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어요. 다른 비서들이 점심을 먹고 돌아와서 보니 정화의 책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했어요? 최지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조금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정화의 대답에 다른 비서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화가 정리한 서류들을 보니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이 정도 속도면. 그리고 번역도 정확해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정화는 별다른 대답 없이 계속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2시 30분, 드디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정화가 서류 뭉치를 들고 일어서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비서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어요. 이제 박도연 회장의 사무실로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정화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들고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문서들은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고 번역 작업까지 모두 마친 상태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시오. 박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회장실은 마치 궁전 같았습니다. 높은 천장과 거대한 창문,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들. 박도연은 커다란 책상 뒤에 앉아 정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간을 맞췄군요. 그런데 정말 다 했소? 네, 회장님.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정화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자 박도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계약서를 보더니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이건 예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박도연이 계속해서 서류들을 넘겨봤습니다. 날짜 순으로 완벽하게 정렬된 계약서들,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분류된 회계 자료들, 그리고 국가별로 정리된 해외 거래 문서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리고 이 번역은 누가 했소? 제가 했습니다. 박도연이 영어로 된 계약서의 번역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문서의 번역까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전문 번역사가 한 것처럼 정확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신, 정말 고졸이 맞소? 네, 회장님. 박도연은 잠시 말없이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 영어와 일본어는 어디서 배웠소?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과거의 일들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독학? 이 정도 실력을? 박도연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좋소.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해보시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화가 고개를 숙이자 박도연이 차가운 시선으로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해두겠소. 나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요.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즉시 해고라는 것을 명심하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정화는 복도에서 잠시 벽에 기대섰습니다. 긴장했던 몸이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한 것 같았거든요. 비서실로 돌아가자 다른 비서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정화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최지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하라고 하셨어요. 정말요? 와, 대단해요. 하지만 정화는 기뻐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박도연 회장의 차가운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정화는 회사 근처 원룸에서 고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 정아야. 첫날 어땠니? 네, 잘 됐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런데 힘들지는 않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화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요. 수진이는 어때요? 수진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엄마가 서울에서 고생하는 거 아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그렇게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수진이 공부 걱정 없게 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정화는 작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촌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어제보다 조금 더 세련된 옷차림으로 출근했습니다. 여전히 다른 비서들과는 차이가 났지만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정화가 인사하자 다른 비서들도 어제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금은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정화 씨, 어제 정말 대단했어요. 저희도 못할 일을 해내시다니. 고마워요.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정화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어려운 일들을 해본 사람한테는 말이지. 그때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정아 씨,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신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화가 회장실로 향하는 동안 다른 비서들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정화 씨,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요? 어제 그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해냈잖아요. 고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실력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정화의 진짜 정체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출신 여성이었지만 그 안에는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과거가 숨어 있었거든요. 정화는 회장실 문을 두드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문 너머에서 박도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시오. 정화의 진짜 시험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화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박도연 회장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완벽한 하루 일정을 정리해두는 것이 그녀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이정아 씨, 정말 성실하시네요. 김 과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비서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성실한 건 좋은데 너무 티를 내는 것 같지 않아? 맞아. 우리보다 일찍 와서 준비하는 거 뭔가 보여주려는 것 같아. 최지은과 다른 비서들이 정화가 없는 자리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정화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비서들은 모두 함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지만 정화는 여전히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지만 아무도 정화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봐, 또 도시락 먹고 있어. 정말 촌스럽다. 대성그룹 비서가 도시락이라니. 그래도 일은 잘하잖아. 회장님도 요즘 정화 씨한테 일을 많이 맡기시더라. 그게 더 짜증나는 거야. 우리는 명문대 나왔는데 고졸한테 밀린다는 게. 정화는 이런 대화들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대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문대가 뭐 그리 대단한가. 진짜 실력은 학벌로 판단되는 게 아닌데. 그때 갑자기 회장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정아 씨, 회장님이 급히 부르십니다. 김 과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정화는 서둘러 도시락을 정리하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정아 씨, 큰일이 생겼소. 일본 도요타 그룹과의 중요한 계약건인데 번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박도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약서의 핵심 조항 번역이 잘못되어서 일본 측에서 거부 의사를 표명했소. 전문 번역 업체에서 작업한 건데도 이런 실수가 생겼어요. 정화는 박도연이 건네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일본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을 대조해 보니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서 오역이 있었어요. 회장님, 이 부분이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배려로 번역했는데 이 맥락에서는 고려사항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정말이요? 그럼 다시 번역할 수 있겠소? 네, 할 수 있습니다. 정화는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어 계약서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해 나갔어요. 박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놀라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정아 씨, 당신 일본어 실력이 이 정도였소? 네,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건 전문가 수준인데요. 1시간 후 정화는 완벽하게 번역된 계약서를 박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박도연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전 번역보다 훨씬 정확하고 매끄러웠어요. 대단하군요. 이정아 씨 덕분에 큰 손실을 막았소. 다행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정화가 비서실로 돌아가자 차가운 분위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들었어? 정화가 일본어 번역까지 해냈다더라. 전문 번역 업체도 못한 일을 해냈다고? 뭔가 이상해. 고졸인데 어떻게 그런 실력이 있을까? 최지은이 정화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화 씨, 정말 궁금한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게 되신 거예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여러 가지 일이요? 구체적으로 뭐요? 그냥 평범한 일들이었어요. 정화의 애매한 대답에 다른 비서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아? 맞아. 너무 수상해. 그때 회사 로비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경비원이 급하게 비서실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비서실입니까? 로비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회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정장을 입었는데 뭔가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김 과장이 급하게 로비로 내려갔다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조폭들이 회장님을 찾아왔어요. 비서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비서들은 모두 공포에 떨기 시작했어요. 조폭이요? 왜 우리 회사에?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화만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몇 명이나 왔나요?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정화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 우두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얼굴에 큰 흉터가 있고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50대 정도? 정화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설마 강태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정화의 마음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그 사람이라면 과거의 일들이 다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비서실의 모든 사람들이 문 쪽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곧 진짜 위기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비서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앞장선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했으며 왼쪽 뺨에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바로 강태수였어요. 어디 있냐, 박도연이? 강태수의 거친 목소리가 비서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서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벽 쪽으로 후퇴했어요. 최지은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김 과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기는 비서실입니다. 회장님을 뵙고 싶으시면 약속을 잡아주시고.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태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약속?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들아, 회장실이 어디냐? 강태수의 부하들이 사무실을 둘러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정화 쪽으로 다가왔어요. 야, 아줌마. 회장실이 어디 있는지 말해봐. 그 순간 정화와 강태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강태수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 너 혹시... 강태수가 정화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정화 맞지? 봉화군 상골 마을에 살던 그 계집애. 정화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쥔 것을 보면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강태수? 오, 진짜 너구나. 그때 그 촌년이 서울 와서 비서질을 하고 있네. 강태수가 정화 주위를 빙빙 돌며 조롱했습니다. 다른 비서들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어리둥절해했어요. 야들아, 이 계집 좀 봐라.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못 사는 집 딸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대성그룹 비서라고. 강태수의 부하들이 희죽거리며 정화를 둘러쌌습니다. 형님, 진짜 아는 사이예요? 그럼 어릴 때부터 봐온 사이지. 그때 이 계집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몰라. 맨날 남루한 옷 입고 다니면서 공부한다고 난리였어. 정화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정화야. 너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알고 있냐? 강태수가 정화의 턱을 만지려 했지만 정화가 살짝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나를 신고해서 소년원 갔잖아. 거기서 진짜 제대로 배웠어. 주먹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야. 당시에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신고한 거예요. 정화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잘못? 나는 그냥 재미로 한 건데 뭐가 잘못이야? 강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과거의 불쾌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반갑다, 정화야. 그런데 나는 지금 박도연을 만나러 왔어. 사업 얘기가 있거든. 사업이요?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사업. 대성그룹의 물류부문 지분을 좀 나눠달라고 하려고. 강태수의 말에 비서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이건 명백히 협박이었거든요. 그런 건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 웃기는 소리 하네. 강태수가 손가락을 튕기자 부하 중 한 명이 김 과장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김 과장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어요. 뭐 하는 거야? 최지은이 소리쳤지만 다른 부하가 그녀 앞으로 다가서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얘기하자는 거야. 폭력적으로 할 생각은 없어. 강태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충분히 폭력적이었어요. 회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나중에 다시 오시면. 나중에?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릴 것 같아? 강태수가 책상 위에 컴퓨터를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모니터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부술 때까지 기다릴 거냐? 그때 정화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두세요. 뭐? 강태수가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여기는 직장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직도 정의감에 불타는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강태수가 정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정화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야, 정화야. 옛날 생각 안 나냐? 내가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손 떼세요. 정화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손을 떼라고? 누가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강태수가 정화의 팔을 더 세게 잡자 정화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차가운 기운이 흘렀어요. 마지막으로 말해요. 손을 떼라고 했어요. 정화의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투리는 사라지고 명령하는 듯한 톤이 되었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계집이 진짜... 강태수가 정화를 밀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정화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강태수의 손목을 잡더니 비틀었습니다. 아! 강태수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화는 그의 손목을 꺾은 채로 차갑게 말했어요. 경고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약해 보이던 시골 출신 비서가 거대한 조폭 두목을 순식간에 제압한 것이었거든요. 너, 이 계집이... 강태수의 부하들이 일제히 정화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진짜 전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강태수의 부하들이 일제히 정화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며 몸을 낮췄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왔습니다. 정화는 몸을 옆으로 피하며 그의 팔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습니다. 부하는 비명을 지르며 책상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뭐야? 저 여자가 어떻게... 두 번째, 세 번째 부하가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정화는 한 명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다른 한 명에게는 정확한 손날치기를 날렸어요. 목 뒤쪽을 정확히 타격당한 부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비서실의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최지은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김 과장은 눈을 비비며 꿈인지 현실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미친... 강태수가 손목을 부여잡으며 일어났습니다. 정화에게 당한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야들아, 다 덤벼들어. 계집 하나 못 잡아? 남은 부하들이 다시 정화를 에워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정화의 실력을 직접 본 후였거든요. 누구냐 너? 어디서 배운 거야? 강태수가 정화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서서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 있었어요. 촌스러운 시골 여성이 아니라 훈련받은 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4명의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정화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였어요. 한 명의 펀치를 피하며 그의 팔꿈치를 꺾고 발차기로 다른 한 명의 무릎을 가격했습니다. 세 번째 부하에게는 정확한 복부 타격을, 네 번째에게는 어깨 관절을 틀어버렸어요.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불필요한 힘은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어요. 이런 일이... 김 과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정화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마치 영화 속 액션 히어로 같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이상해요. 이 여자 보통이 아니에요. 부하 중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수도 이제 정화를 다른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릴 때 알던 그 소심한 시골 소녀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거든요. 너 도대체 뭐야?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 궁금하면 직접 와보세요. 정화가 처음으로 도전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강태수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번쩍이는 금속 물체였어요. 접이식 칼이었습니다. 이제 장난은 끝이야. 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야. 비서들이 모두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심각해진 것이었어요. 누군가 경찰을 불러요. 최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칼을 든 강태수를 바라보며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요. 칼을 들고 나왔네요.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인가요? 뭐라고? 말했잖아요. 마지막 경고였다고. 정화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태수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정화는 놀라운 속도로 강태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지점을 눌렀어요. 강태수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강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화는 떨어진 칼을 발로 차서 멀리 보내버렸어요. 무기 해제 완료. 정화가 마치 군대에서 보고하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 여성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 설마 군대 출신이야? 강태수가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화는 대답 대신 강태수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강태수가 뒤로 물러났지만 정화의 손이 그의 목을 잡았어요. 강태수, 당신은 예전에도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좋아했죠. 그런데 지금도 똑같네요. 잠깐만. 이번이 마지막 경고예요. 다시는 이 회사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박도연 회장님께 함부로 접근하지도 마시고요. 정화가 강태수의 목을 놓자 강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이번은 물러가겠어. 강태수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처를 입은 부하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정화야. 너 정체가 뭔지 알아낼 거야. 강태수가 비서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조폭들이 모두 나간 후 비서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화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정화는 천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화 씨, 최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정화가 평상시와 똑같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의 전투가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세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화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촌스러운 시골 여성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박도연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소라니? 여기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박도연이 어수선한 비서실을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사무용품들과 박살난 모니터, 그리고 긴장한 표정의 비서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 과장,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소? 회장님. 그게, 김 과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조폭들이 회장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정화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도연의 시선이 정화에게 집중되었어요. 조폭이라고? 누가? 강태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물류 지분을 요구하며 협박했어요. 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태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소? 제가 쫓아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박도연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저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 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비서실이 다시 한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도연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군인이라고? 여자가? 미군 특수부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정확히는 그린벨의 소속이었어요. 박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린베레라면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였거든요. 그린베레라고? 정말이요? 정화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군번줄과 몇 개의 훈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들이 증거입니다. 박도연이 군번줄을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회장님? 이 부대 마크, 혹시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소? 네, 맞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박진수라는 이름을 아시오? 정화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박진수, 대위님을 아시나요? 대위님이라고? 박도연이 정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혹시 진수와 함께 작전을 수행했소? 네. 박진수 대위님은 제 상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작전에서 함께였습니다. 박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진수는 그의 아들이었거든요. 진수가 어떻게 됐는지 말해주시오. 대위님은 인질 구출 작전 중에 전사하셨습니다. 저를 구하려다가 정화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이 터져나왔어요. 제가 적의 포위망에 갇혔을 때 대위님이 저를 구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도연이 주저앉으며 흐느꼈습니다. 67세의 강인한 기업가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진수야, 내 아들. 대위님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화가 무릎을 꿇고 박도연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해 주시오.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아들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박도연이 정화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해했던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드디어 알게 된 것이었어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비서실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정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요. 당신이 진수의 전우라니. 이건 운명이요. 박도연이 정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비서 일을 하고 있소?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요. 딸의 학비와 어머니 병원비. 그런 걱정은 이제 하지 마시오. 당신은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자 전우요. 박도연이 일어서서 모든 비서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들어보시오. 이정화 씨는 우리나라를 위해 싸운 영웅이요. 그리고 내 아들의 소중한 전우이기도 하고. 최지은을 비롯한 모든 비서들이 정화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촌스러운 시골 여성이 아니라 존경받아야 할 영웅이었어요. 앞으로 이정화 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나와 상대하는 것으로 알아두시오. 회장님, 그럴 필요는. 아니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요. 진수의 전우이자 내 딸이나 다름없어요.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건물 전체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요? 경비실에서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태수 일당이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와서 건물을 포위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오히려 차분해 보였어요.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인원이 더 많다고.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화가 일어서며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어요. 더 이상 비서가 아니라 전투 준비를 마친 특수부대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 아래에서 강태수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짜 결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건물 아래에서 들려오는 강태수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정화는 창문을 통해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검은 SUV 6대가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고 30명이 넘는 조폭들이 무리를 지어 서 있었습니다. 이정화, 나와라. 내가 누군지 다 알아냈어. 강태수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김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놀랍도록 침착했어요. 회장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그리고 모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당신 혼자서 어떻게 해?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정화가 가슴에 있는 군번줄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박진수 대위님과 함께해요. 박도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화의 말에서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알겠소.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시오. 네, 회장님. 정화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자 강태수 일당이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모두 구석으로 물러나 있었어요. 오, 드디어 나왔구나. 강태수가 비웃으며 정화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준비해왔네. 정화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조폭들이 모두 몽둥이나 쇠파이프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당해낼 수 없을 거야. 확신하세요? 정화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강태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다 덤벼들어. 30명의 조폭들이 일제히 정화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전투 태세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화는 마치 바람처럼 움직였어요. 한 명의 몽둥이를 빼앗아 다른 2명을 동시에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돌려차기로 세 번째를 쓰러뜨렸어요. 이런 미친. 조폭들이 당황했지만 계속해서 달려들었습니다. 정화는 로비의 모든 공간을 활용하며 싸웠어요. 기둥을 이용해 적의 공격을 막고 계단을 활용해 높은 곳에서 공격했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이미 절반 이상의 조폭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화는 숨 하나 거칠지 않은 채로 서 있었어요. 불가능해. 이런 일이. 강태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네요. 정화가 강태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태수는 뒤로 물러서며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움직이지 마. 아무리 내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도 총알은 피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정화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을 쏘세요. 뭐라고? 총을 쏘라고 했어요. 정화의 차가운 말에
강태수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겼어요. 하지만 총알이 발사되는 순간 정화는 이미 옆으로 몸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번개 같은 속도로 강태수에게 달려들어 권총을 빼앗았어요. 어떻게 총알을 피해? 예측 가능한 공격이었어요. 정화가 권총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태수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어붙였어요. 이제 끝이에요, 강태수. 잠깐만. 당신은 예전에도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고 지금도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정화가 강태수를 놓아주자 강태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어요.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았어요. 경찰이 올 때까지 얌전히 기다리세요. 정화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태수와 그의 부하들은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도착해서 조폭들을 모두 연행한 후 정화는 다시 비서실로 올라갔습니다. 박도영과 모든 비서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화 씨, 최지은이 달려와서 정화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어요. 박도연이 정화 앞에 다가왔습니다. 정화 씨, 아니, 정화야. 네, 회장님.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가족이요. 진수의 전우이자 내 딸이야. 박도연이 정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공지하겠소. 정화는 우리 회사의 영웅이자 보안 책임자로 승진한다고. 비서실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정화를 촌스러운 시골 여성으로 보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상북도 봉화에서 온 이정화일 뿐이에요. 아니요. 당신은 대한민국의 영웅이자 우리 대성그룹의 자랑이요. 그날 저녁 정화는 고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 정화야. 오늘은 목소리가 좀 다르네. 네,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수진이 학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이니? 네, 그리고 곧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 뵐게요. 이제는 떳떳하게 갈 수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온 촌스러운 여비서였던 이정화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얻었어요. 박진수 대위의 목걸이를 만지며 정화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대위님, 이제 당신 아버지를 잘 지켜드릴게요. 그것이 제 새로운 임무입니다. 대성그룹에는 이제 진정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웅의 이름은 이정화였어요.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